오늘은 산청에 있는 생초국제조각공원 및 아름다운 절 3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초국제조각공원이에요. 입구에 예쁜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곳은 박항서 축구 감독님의 고향이어서 조형물이 있어요. 이곳은 최근에 발굴한 가야시대 고분군 2기와 국내외 현대 조각품 20여 점이 어울려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공원이에요. 저는 5월 초에 방문했는데 어느덧 꽃잔디가 지고 있어요. 4월 20일경에 방문하시면 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꽃잔디를 보실 수가 있어요. 멀리 경호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땅 위를 화려하게 수놓은 꽃잔디의 특성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 땅을 덮으며 자라는 습성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대요.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꽃잔디 사이길을 걸으니 참 좋아요. 꽃잔디의 꽃말은 작고 앙증맞은 모습과는 달리 온화와 희생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축구공 모양의 꽃잔디도 있어요. 꽃잔디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햇볕이 부족하면 꽃이 잘 피지 않거나 생육이 부진하대요. 아직 양지 바른 곳에는 꽃잔디가 싱싱해요. 요즘 이팝나무 꽃이 하얗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곳에도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돌틈 사이 핀 꽃잔디도 아름다워요. 하트 모양의 꽃잔디예요. 절정기의 꽃잔디 자료사진 보세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시기를 딱 맞추어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힘드시면 정자에서 쉬실 수도 있어요. 생초국제조각공원은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생초 고분군과 어해산성에 인접해 있어요. 이곳에 설치된 조각품들은 1999년, 2003년, 2005년 산청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한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걸으면 아주 좋아요. 하트 조형물에 노 부부가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조각공원 입구에는 생초 출신의 모가 박찬수 선생님 전수관에 들어가 봐요. 박찬수 선생님은 조각가로 1985년에 문화재 수리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199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았어요. 전수관 맨 위층 기둥엔 마음이 부자인 사람, 언행이 잃지 않은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생초조각공원 옆에 있는 산청박물관에 들어가 봐요. 제1전시실에는 산청의 선사 고고유물 전시공간이고 제2전시실은 산청의 지리, 인물, 불교, 유교 등을 주제로 산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해요. 제3전시실은 생초 고분군에 대한 전시 공간이고 제4전시실은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수선사예요. 수선사는 산청읍 응석봉로 154번지에 있으며 조교의 종이에요. 예전에 출입하던 여여문이란 편액이 붙은 나무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돌계단이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폐쇄했대요. 자동차가 다니는 출입구로 들어가요. 연못에 붉은 단풍이 멋지게 늘어져 있어요. 연못에 비친 산의 반영이 무척 아름다워요. 시절 인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시절 인연은 불교 용어로
모든 사물의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의미로 모든 인연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고 때가 맞아 떨어질 때 일이 성사된다는 의미예요. 시절 인연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못을 한 바퀴 도는 나무로 만든 길이 운치가 있어요. 이곳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무념무상의 시간이에요. 자연을 바라만 보아도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연잎의 빼곡함이 참 아름다워요. 연꽃이 몇 송이 피어 있어요. 흙탕물에서 피어나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연꽃을 보니 순결 그 자체입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맨 위에는 식심정 정자가 있어요. 이 건물은 템플스테이 하는 곳입니다. 걸음은 조용조용, 말씀은 가만가만, 맑고 향기롭게 제 자신을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이에요. 복합문화공간 연정이에요.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템플스테이관 3층에 있는 예쁜 카페, 커피와 꽃자리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 본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주 법당으로 가요. 수선사는 소나무와 잣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지리산 천왕봉이 있고 앞으로는 황매산과 마주하고 있는 명당이에요. 수선사는 여경스님이 1993년 건축을 시작하여 30여 년에 걸쳐 아름다운 절을 만들었어요. 잔디밭 주변에는 3층 석탑과 연못, 불상들이 아담하고 예쁘게 있어요. 초파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연등이 빼곡하게 달려 있어요.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 열애자상을 중심으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봉안되어 있어요. 약수터 위에는 돌에 새겨놓은 불상도 있어요. 고요하고 한적한 이곳에서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수양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수선사 도량은 감동으로 남는 사찰이었어요. 세 번째, 겁예사예요. 겁예사는 성철스님 생가터에 2001년 원택스님이 창건하였어요. 겁예사의 뜻은 시간 밖의 절,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이라는 뜻이에요. 뒤쪽에는 벽해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단어는 성철스님이 평소 즐겨 말씀하시던 홍하천 벽해, 즉 아침의 붉은 해가 푸른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뜻에서부터 지은 것이에요. 누각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 중앙에 성철스님의 입상을 비롯하여 커다란 염주, 목탁 조형물이 있어요. 해금문이라는 현판이 달린 문을 통과하면 2000년 10월 복원한 스님의 생가가 있어요. 생가 앞에는 평소 사용하던 의발, 신발 모형이 있고 공의 철학을 표현한 상징물이 있어요. 율은국어라고 이름을 붙인 안채예요. 안채에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생활할 때의 방 모습이 재현되어 있어요. 율은제는 사랑채예요. 포용당은 성철 스님의 기념관으로 스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누더기 가사, 장삼, 고무신, 지팡이, 안경, 필기구 등이 있어요. 성철 스님의 생전 모습으로 어릴 적부터 영특하셨대요. 1981년 조계종 제7대 종정에 추대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유명한 법어를 내리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1936년 가야산 해인사로 출가하셨는데 출가하시면서 한시를 쓰셨어요. 출가송이 쓰여 있어요.
성철 스님 출가시를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 하롯불에 한 점 눈송이여, 바다를 뒤덮는 큰 과업도 햇볕 아래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홀로 걸어가노라. 24살 출가하실 때 쓰신 시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고 깊은 울림을 줘요. 이곳은 대웅전이에요. 법당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어요. 성철 스님의 진영은 한국 수묵하이 대가인 김호석 화백이 그렸어요. 성철 스님의 법어로 자기를 바라봅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스님은 1939년 도를 깨친 후 대구 팔공산 성전함에서 10여 년간 눕지 않고 늘 자선하고 암자 밖을 나가지 않은 장자불화 동구불출하신 걸로 유명해요. 1993년 11월 4일 해인사 태설당에서 제자들에게 참선 잘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향년 81세로 열반에 드셨어요. 다비식에서는 사리가 110여가가 나왔는데 해인사에 사리탑을 세웠어요. 정말 한국 불교의 큰 별이세요. 사찰 앞에는 성철 스님 기념관도 있어요. 네 번째, 대명사로 2008년에 창건한 사찰로 산청 단성면 강로 방목로 435번지에 있으며 주차장은 작아요. 100일 계단을 올라 경내로 들어가요. 경내에 꽃잔디가 만발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일부만 피어 있어요. 잔디 중간중간에 맷돌이 깔려 있는 것은 꽃잔디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찰 주지 스님이 꽃을 좋아하셔서 손수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신대요. 미륵림전 뒤에는 아직도 꽃잔디가 만발했어요.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돌할머니예요. 처음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무게를 알기에 그냥 들어보래요. 두 번째는 삼배를 올린 후 기도를 저는 도레미입니다. 제 소원은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빈 후 다시 돌을 들어보래요. 처음처럼 똑같은 무게로 들린다면 소원은 안 이루어진 거고 너무 무거워서 들리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대명사는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으로 중국 소림사의 선풍을 이어받은 사찰이래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봐요. 사찰 처막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의미는 물고기가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는 잠을 줄이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대명사 꽃잔디와 철쭉이 절정기일 때의 자리사진 보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